안녕하세요. 복덩어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덩어리 사랑방에서 저랑 같이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놀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한양에서 가장 번화한 저작거리 한복판. 집신 장수 석봉이는 오늘도 아침부터 만들어 온 집신을 팔고 있었다. 튼튼하고 질긴 집신이 왔소. 한 번 신으면 심리를 가도 끄떡없는 명품 집신이오. 하지만 그의 외침은 번지르르한 비단 가게 앞에서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그때 값비싼 비단옷을 입은 양반이 석봉의 집신을 발로 툭툭 건드렸다. 이복에 이 달아 빠진 집신 한 켤레에 5푼이나 받는단 말인가? 도둑놈이 따로 없구먼. 나리, 제 집신은 지푸라기 중에서도 가장 좋은 놈만 골라 촘촘히 엮은 것이라 다른 집신보다 2배는 오래 신으실 수 있습니다요. 시끄럽다. 내 놈의 집신은 딱 2푼짜리로밖에 보이지 않으니 그리 알거라. 양반이 콧방귀를 끼며 돌아설 때 석봉의 눈에 허름한 행색의 노인이 맨발로 힘겹게 걷는 모습이 들어왔다. 석봉은 망설임 없이 집신 한 켤레를 들고 노인에게 달려갔다. 어르신, 맨발로 다니시면 발이 상하십니다. 이거라도 신으시지요. 아이고, 젊은이, 내가 가진 돈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제 마음이 편하자고 드리는 것이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이 모든 광경을 저작거리 한 구석에서 한 여인이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이 사라지자 그녀가 석봉에게 다가왔다. 총각, 그렇게 장사해서 오늘 안에 그 집신 다 팔 수 있겠어? 예? 제 집신이 어디가 어때서요? 방금 저 어르신께도 잘 맞았는걸요. 집신은 훌륭한데 자리가 영 틀렸지. 여긴 번쩍이는 비단 가게 앞이라 집신 살 사람이 없잖소. 집신을 신는 사람들은 저기 너머에 있어. 저기 너머라면 저기 콩나물 국밥집 앞으로 가시오. 막걸리 한 잔 걸치고 배 두드리며 나오는 아저씨들이야말로 달아빠진 집신을 당장 바꿔 신고 싶어 할 테니 어서 가보시오. 믿져야 본전 아니오? 석봉은 반신반의했지만 여인의 말에 홀린 듯 집신 꾸러미를 들고 국밥집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이, 총각! 집신 한번 보자고. 마침 끈이 간당간당했는데 잘 됐네. 이거 아주 튼튼해 보이는구먼. 한 켤레 주게. 석봉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을 때 여인은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다음 날 석봉은 여인이 알려준 자리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집신을 팔고 있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집신이 팔려나갔다. 장사를 마칠 무렵 어제의 그 여인 수련이 다시 나타났다. 보아하니 내 말이 틀리지 않았나 보. 아이고, 아씨.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씨 덕분에 제가 집신을 다 팔았습니다. 여기 약소하지만 어제 번 돈의 절반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런 돈을 받자고 온 것이 아니오. 나는 총각과 동업을 하고 싶어서 왔어. 동업이라니요? 저 같은 집신 장수와 말입니까? 보아하니 손재주는 좋은데 머리가 영 안 따라주는 것 같으니 내가 총각의 머리가 되어주겠소. 대신 앞으로 버는 돈은 나와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거요. 어떻소? 제 머리가 어때서요? 튼튼하기만 한데. 그래도 좋습니다. 아씨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업이 시작되었다. 수련은 석봉의 허름한 초가집을 찾아와 첫 번째 제안을 했다. 앞으로는 그냥 집신만 만들지 마시오. 특별한 집신을 만드는 거요. 특별한 집신이라니요? 집신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천만에. 이야기가 있는 집신은 다른 법이지. 예를 들면 꽃길만 걸으시라고 진달래꽃을 곱게 엮어 넣은 꽃신이라던가 비 오는 날에도 끄떡없는 들기름 먹인 기름 집신 같은 것 말이오. 이름도 아주 근사하게 붙여주는 거지. 신는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복덩이 집신이라고. 석봉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수련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뭐라도 될 것 같았다. 그날부터 석봉은 밤새 짚을 엮고 수련은 그 집신의 이야기를 입혔다. 며칠 뒤 복덩이 집신은 제법 모양새를 갖췄지만 생각보다 손님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수련이 팔짱을 끼고 고민하더니 무릎을 탁 쳤다. 석봉총각, 말로만 복덩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
이제부터는 노래를 부르는 거요. 노래라니요? 제가 저작거리에서 춤이라도 춰야 합니까? 내가 밤새 만들었소. 자, 들어보시오. 복덩이 집신을 신어보세. 발가락만 꿰어도 복이 오네. 걸음마다 복이 오네. 사랑하는 님에게로 데려다주네. 님도 보고 뽕도 따네. 어떻소? 귀에 쏙쏙 박히지 않소? 아씨, 그게 무슨 망측한 노랫가락입니까?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창피는 무슨?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어서 내가 먼저 할 테니 따라하시오. 수련은 낭낭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재미있다는 듯 멈춰서서 구경했다. 저 아가씨 노래 한번 잘하네. 가사도 재밌고. 그러게, 저 집신 신으면 정말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거 아니야? 호호! 사람들이 모여들자 수련이 석봉을 팔꿈치로 쿡 찔렀다. 석봉은 죽을 상을 하고 마지못해 개미만한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하다가 점차 목청을 높였다. 복덩이 집신을 신어보세. 발가락만 꿰어도 복이 오네. 걸음마다 복이 오네. 사랑하는 님에게로 데려다주네. 님도 보고 뽕도 따네. 그런데 그 어색하고 뻣뻣한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다. 총각, 노래 솜씨는 참 형편없지만 마음은 진심인 것 같구먼. 여기 복덩이 집신 하나 주시오. 그날 두 사람은 준비한 집신을 모두 팔았다. 석봉은 여전히 얼굴이 붉었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다. 수련의 예상대로 복덩이 집신은 저작거리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예쁜 꽃 씨는 아가씨들에게, 튼튼한 기름 집신은 일꾼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한창 장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한 아이가 흙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다. 얘야, 왜 그리 슬피 우느냐? 강아지를 쫓아가다가 하나뿐인 집신이 툭 끊어졌어요. 흑흑. 아이의 발에는 끈이 툭 끊어진 낡은 집신이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석봉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가장 비싸게 팔리는 진달래꽃 장식을 들고 아이에게 달려갔다. 아니, 석봉 총각! 그건 가장 비싼 꽃장식인데. 석봉은 수련의 말을 듣지 않고 아이의 낡은 집신에 끊어진 끈을 튼튼하게 이어주고 그 위에 진달래꽃 장식을 척 붙여주었다. 낡은 집신이 순식간에 세상에 하나뿐인 꽃신으로 변했다. 자, 이제 울지 마라. 이 꽃신이 너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게다. 우와, 꽃신이다. 정말 예뻐요.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잘생긴 아저씨,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달려갔다. 수련은 팔아야 할 물건을 그냥 줘버린 석봉을 나무라려다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고 행복해하는 그의 선한 얼굴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저 복덩이. 저러니 돈이 모일 틈이 있나? 손해보는 장사만 골라 하니. 저 아이가 웃으니 돈 열량 번 것보다 더 좋은걸요? 그리고 수련 아씨가 제 곁에 있으니 저는 이미 세상 가장 큰 복을 받은 셈입니다. 그 순간 수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석봉의 따뜻한 마음이 수련의 마음속으로 성큼 들어온 순간이었다. 복덩이 집신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자 이를 시기하는 옆가게 비단 장수가 음흉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쯧쯧, 저 복덩이 집신 말이야? 보기만 그럴싸하지? 싸구려 지푸라기로 대충 만들어서 며칠만 신으면 다 끊어진다더군?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석봉은 속상해서 막걸리만 들이켰다. 아씨, 이제 우린 다 망했습니다. 제 손재주가 부족한 탓입니다. 아니, 석봉 총각? 일이 나약하게 울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위기는 기회라고 했소. 다음 날 수련은 석봉을 데리고 저작거리에서 가장 힘이 세기로 소문난 돌쇠를 찾아갔다. 돌쇠 총각, 우리와 내기를 하나 합시다. 이 집신을 신고 닷새 동안 마음대로 험하게 다녀보시오. 만약 닷새 안에 이 집신이 끊어지면 우리가 집신 100켤레 값을 주겠소. 아씨,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되는데 우리가 100켤레 값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석봉 총각, 총각의 집신 삼는 솜씨는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소.
절대 우리가 손해볼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으시오. 돌쇠는 공짜 돈이 생긴다 싶어 신이 나서 내기를 받아들였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모두 이 기상천외한 내기를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돌쇠는 집신을 끊어뜨리려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고 일부러 자갈밭을 뒹굴었다. 하지만 석봉이 정성껏 만든 집신은 닷새가 지나도 멀쩡했다. 이야, 저 집신 정말 보통 물건이 아니네. 헛소문이었구먼. 나도 저 튼튼한 집신 한 켤레 사야겠네. 이 일로 복덩이 집신은 한양에서 가장 튼튼한 집신으로 소문이 났고 가게 앞은 이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한참 가게가 번창하던 어느 날, 이번에는 번지르르한 도포를 차려입은 한량이 손님으로 찾아왔다. 이 가게 주인은 니시여? 이리 기발한 장사 수완을 가진 여인은 처음 보았어. 낭자의 지혜라면 천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구려. 내 그대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면 어떻겠어? 과찬이십니다, 나리. 저희 가게는 저 혼자가 아닌 저기 저 집신 장인과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집신만 엮던 석봉의 손길이 점점 빨라졌다. 그러던 석봉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집신 두 짝을 양손에 들고 외쳤다. 이 집신은 말이오. 우리 수련 아씨가 기획하고 이석봉이가 밤새워 만든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집신이요. 우리 둘이 힘을 합쳐 만든 것이란 말이오. 아무나 넘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오. 뜬금없는 외침에 한량은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치며 돌아갔다. 석봉 총각 방금 뭐 한 거요? 손님 앞에서. 그자가 자꾸 아씨에게 추파를 던지지 않소. 우리 가게의 소중한 동업자인데. 수련은 석봉의 얼굴에 대놓고 질투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고는 웃음이 터졌다. 순박하기만 한 줄 알았던 그의 귀여운 모습에 마음이 또 한 번 설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환한 달빛 아래 나란히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수련 아씨, 저는 아씨가 없었으면 여전히 비단 가게 앞에서 집신 하나 못 팔고 있었을 겁니다. 아씨는 제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복덩이입니다. 아니에요, 석봉 총각. 총각의 그 정직한 마음씨와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손재주가 없었다면 제 장괴도 아무 소용 없었을 거예요. 우린 처음부터 서로에게 복덩이였던 셈이지요. 그럼 앞으로도 제 곁에서 저의 유일한 복덩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제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씩씩한 사랑 고백을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우선 호칭부터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저를 아씨가 아니라 수련이라 불러주세요. 수련, 그럼 이제 나를 석봉 총각이 아니라 서방님이라고 불러보시겠어? 네, 서방님. 석봉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으며 수련의 손을 굳게 잡았다. 몇 년 후 석봉과 수련은 저작거리에 번듯한 가게를 열었다. 복덩이 집신이라는 간판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어느 화창한 날, 주인장, 이 집 집신이 그렇게 튼튼하고 복을 가져다 준다면서요? 정말이요? 그럼요.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이 집신을 신고 제 아내와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만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하. 서방님, 제발 그만하셔요. 이러니 온 동네에 팔불출이라고 소문이 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그런 말 마시오. 당신이 복덩이인 것을 온 천하에 알리고 싶은 걸 겨우겨우 참는 것이라오. 하하. 두 분 사이가 참 보기 좋구먼. 여기 복덩이 집신 한 켤레 주시오. 나도 이 집 복 좀 받아가야겠네. 가게 안은 석봉과 수련 그리고 손님의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가난했지만 착한 집신 장수와 지혜로운 아가씨는 그렇게 서로의 복덩이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